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동안 가상자산 시장이 진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다들 많이 당황하셨죠? 이것도 왜 이러나 싶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헷갈리는 주말 사이의 가격 노이즈와 현재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진짜 펀더멘털 요인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분리해서 해설해 드릴 겁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딱 중심 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분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짚어볼 내용글입니다. 눈앞의 변동성과 마켓메이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이끄는 4가지 핵심 요인, 시장 이슈의 우선순위, 기관들의 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실전 매수 전략까지 이 로드맵을 따라 쭉 한번 줌아웃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변동성과 마켓메이커입니다. 최근 그 혼란스러웠던 주말 급락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주말 사이에 갑자기 극단적인 가격 출렁임, 즉 플래시 크래시가 뚝 하고 발생했을까요?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장이 곤두박질 치니까 방향성을 잃고 멘붕 오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그 해답을 온체인 데이터 기관인 불티어리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마켓메이커들이 주말에 아주 얇은 호가창, 그러니까 유동성이 싹 빠진 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겁니다. 고의로 가격을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어서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싹 다 연쇄청산시켜 버린 거죠. 자기들 수익 내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급락은 가상자산 전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마켓메이커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얄팍한 기술적 노이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또 이런 일시적인 노이즈 말고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거시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죠. 핌코의 댄 아이버슨 CIO가 남긴 이 경고를 한번 보세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좀 풀리더라도 이놈의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연준은 언제든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상자산 변동성에 엄청난 무게감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위협이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불안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파트, 이번엔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4가지 핵심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모멘텀을 떠받치는 기동은 크게 4가지입니다. 5월 14일에 있을 클래리티 법안 표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계속되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 시총 100위권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강력한 반등, 그리고 중동 평화를 위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반등세예요. 잠깐 올랐다 꺼지는 밈코인들의 펌핑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긋지긋했던 하락장의 끝이 보인다는 확실한 시그널이거든요. 규제 측면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면요. 연내에 클래리티 법원이 통과될 확률을 무려 73%로 점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새 최고치예요. 과거 기록들을 보면 이 수치가 말 80%를 넘길 때 보통 진짜 통과로 이어지는 임계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 법안이 가상자산을 제대로 된 자산으로 인정해줄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보고 엄청나게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5월 14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진짜 큽니다. 이런 측에서 직접 중국 베이징이 중동 평화협정의 아주 훌륭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넌지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 이번 회담이 잘 풀려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쑥 내려간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상승 촉매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죠? 제가 시장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기준으로 제가 표를 하나 정리해봤는데요. 단연 1순위와 2순위는 클래리티 법안과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상원 통과라는 깐깐한 허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규제의 틀을 잡는 문제랑 거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준의 금리 방향이 그 다음 3순위고요. 반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더 산다는 개별 기업의 이슈는 4순위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방향성은 기업의 단기적 매수세보다는 거대한 규제와 거시경제라는 큰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인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예전 가상자산 컨퍼런스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사장 앞에 번쩍거리는 람보르기니 세워져 있고 장난기 넘치는 개구리 페페 밈 날아다니고 이른바 웹3 디젠들의 신나는 놀이터 같은 분위기였죠. 근데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말끔하게 정장 빼입은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꽉 채우고 있어요. 모여서 실물 연계자산, 즉 RWA 같은 엄청 진지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드디어 시장이 그 야생의 문화를 벗어나서 제도권 자본이 주도하는 성숙기, 진짜 어른들의 무대로 진입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글로벌 시장을 보면 전체 거래량의 70%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묵직한 자산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고작 30%고요. 무려 70%의 자금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고위험 알트코인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진짜 유독 압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야성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딱 증명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파트. 이렇게 기관 중심으로 판이 바뀌는 시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3가지 규칙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마켓 메이커들이 얄팍하게 장난치는 주말 새벽의 유동성 없는 변동성은 그냥 쿨하게 무시하세요. 둘째, 단편적인 찌라시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거시 경제, 규제, 기관 동향을 쫙 넓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평일에 거래량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안전한 시간대에 천천히, 꾸준하게 분할 매수, 즉 DCA 전략을 실행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이 분할 매수야말로 마켓 메이커들의 덫을 피하면서 거대한 기관 자본의 파도에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탈 수 있는 최적의 생존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정장 입은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메인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데이터로 본 것처럼 여전히 70% 확률의 고위험 알트코인 펌핑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거대 자본의 유동성 출구, 그러니까 기관들 털고 나갈 때 총알바지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성숙의 시대에 발맞춰서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셋을 한 단계 진화시키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깊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